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연애한 남자와 결혼해서 신혼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를 특정할 것 같아 자세한 배경은 설명할 수 없지만 햇수로 5년 이상 만남을 가졌고 결혼 생활을 1년 넘게 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결혼하기 전 남편의 취미와 취향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길 바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제 남편은 같은 남성과 바람이 나서 저를 버렸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남편은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본인의 독특한 성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대상요? 정확히는 남성이 아니라 남성들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들만의 공간에서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플라토닉한 연애만을 즐겼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여성복을 입고 있었고 소위 CD라고 하는 특수한 취향을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연애하는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남편은 마르고 날씬하기는 했지만 평범한 남성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남편이랑 저의 키 차이는 거의 나지 않고요. 키가 170이 조금 넘고 마른 편이지만 저한테는 듬직한 모습이 느껴졌기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었죠.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 했었고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남편과 자식을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썩 아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자식이 한 명은 있어야지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디크를 주장하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하게 남편에게 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남편에게 잘 먹히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숙제날도 받아오곤 했지만 남편의 의지가 없어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저는 결혼 후 마음이 편해져 조금 살이 붙었습니다. 남편은 제 그런 모습에 잔소리를 보태곤 했죠. 오히려 식단 관리나 운동은 남편 자신이 열심히 해서 늘 늘씬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게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남편에게 어필을 하지 못한다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같이 독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약을 먹고는 했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도 등록했는데 남편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길래 우리한테도 성적 긴장감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괴한 모습의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처녀 시절 입던 원피스를 입고 가발을 뒤집어 썼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온 줄 알고 악소리를 질렀는데 가만히 보니 제 남편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화장도구를 펼쳐들고 눈에 속눈썹을 붙이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고 여성스레 왔어? 라고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눈썹을 찌푸리며 무슨 꼴이긴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데 내가 마르고 여자 같다고 요장을 하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연습 중이었다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회사에서 여장한다고 집에서까지 연습까지 하냐고 하니까 본인이 못생기게 보여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또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장에서 예쁜들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장 자체가 웃긴 거지 여장에서 예쁘다고 더 웃긴 게 아니란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또 너무 이상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긴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남편의 여장템들이 저한테 걸렸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이상하게 보는 제가 더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 휴대폰에서 이상한 어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야기하면서 교태를 부리는 대화 알람이 뜨길래
눈이 돌아서 이게 바람을 피우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마시는 주스에 수면 요드들을 타고 휴대폰을 뒤졌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그 오빠 하는 사람이 남편 본인이더라고요. 셀카를 기가 막히게 찍어서 외모가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보니까 SNS를 이용해서 여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았는데 글을 더 읽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을 알았죠. 이 사람이 여자인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장남자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동호회 정모에 나간다고 가방에 바리바리 뭘 챙겨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랑 소위 말하는 오프 모임을 가졌더군요. 지저분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썩 건전한 모임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두세씩 차례대로 만나는데 아주 전국구로 모임을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욜로를 표방해서 와인 동호회니 낚시 동호회니 활동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배를 타고 1박 2일로 낚시 간다고 해서 제대로 생선을 잡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나 봅니다. 이런 모임 가서 회를 실컷 먹으려면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전날에는 단식을 하곤 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더군요. 낚으라는 생선은 안 낚고 남자를 낚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자인 저보다 교태가 넘치고 애교가 잘잘 흐르는데 역겨워서 속이 다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라 지역을 이동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걸 제대로 잡아서 제가 손해보지 않은 방면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다음부터 남편을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잔 하나를 쥐는 손까지도 말짱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제정신을 차리고 살겠구나 싶었죠. 반면에 남편은 너무나도 일상에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조르던 아내가 입을 다물고 밥만 차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저한테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냐며 셀카 등등을 보여주곤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딱 꼬라지가 X이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내가 등신이었네 싶었죠.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남편의 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SNS에서 대놓고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짜 계정을 하나 파서 남편 계정만 팔로우해두면 증거는 알아서 모였죠. 선착순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만남을 가지는데 차라리 돈을 받고 몸을 주는 여자들이 나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계정으로 더럽지만 댓글도 달아주고 은근한 말도 던지다가 증거가 충분히 보인 어느 날 제대로 남편을 낚기로 했습니다. 실제 여자라면 입지도 않을 엉덩이만 간신히 가리는 테니스 스커트를 입은 남편이 자신의 뒤태를 요염하게 찍어 업로드한 어느 날이었죠. 오늘의 땡땡이. 오늘 외박 허락받아서 선착순 받아요. 땡땡로 오실 수 있는 분 손. 여기에 재빨리 멘션을 보냈습니다. 저 가능하다고요. 차도 있어서 차에서 만남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솔직히 몇 년을 만난 남자인데 취향이고 뭐고 다 알잖아요. 대화 몇 마디를 나누고 나니 이 사람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캡처를 해두었고요. 만남 장소는 늦은 밤 어두운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렌트를 했고요. 평소에 사진을 찍는 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뭘 봐도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찍어서 증거를 남겨달라고 했죠. 약속 장소에 가니 으슥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거리에서 긴 외투로 몸을 가린 덩치가 작은 남자가 어슬렁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습게도 여장을 하니 더 남자 같던데요. 저렇게 우스운 꼴을 한 남자가 내 남편이구나 싶어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바로 차에서 하이라이트를 켜서 남편 얼굴이 훤히 드러나게 하고 친구에게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바로 나갔죠. 모자를 쓰고 대충 패딩을 걸친 채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손을 뻗어 가발을 휘어잡았더니 땡땡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엔 메타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패면 안 되지만 정말 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꼴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 테니스 스커트를 입은 다리에 누가 봐도 가발인 머리칼. 그 와중에 화장은 저보다 잘해서 너무 어이가 없던데요. 네가 여자냐, 네가 사람은 맞냐 소리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쳐맞고만 있었습니다. 그 면상에 이혼 서류를 날렸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있으니 합의를 하겠냐 아니면 법으로 가겠냐. 남편은 그제서야 울면서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뭐가 아니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발로 한 대 차서 떼어냈죠.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저랑 남편은 일단 별거 중입니다. 나중에 정신이 든 남자가 상담 치료를 받을 거고 몸을 팔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사랑하고 그냥 이상한 성벽이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 남편이 관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에 남아있는 수많은 증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사진 찍어준 친구도 너무 놀랐는지 입단속을 아직까지는 잘 해주고 있고 저도 쪽팔려서 주변에 소문은 못 내고 그냥 절차를 밟는 중이죠. 어쨌든 세상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 중 이상한 사람도 있으며 그 이상한 사람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인생에 한 번이면 족할 결혼, 부디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